안녕하세요. 좋은 글 쓰고 계시죠?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팔리는 시나리오 시즌3 함께하고 있는 책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시드필드의 이야기 이어서 공부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5번째 챕터 인물과 이야기를 설정하는 것, 이야기와 인물을 어떻게 연결해서 설정할 건가에 대한 부분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나리오에 접근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이디어를 잡아서 그 아이디어에 맞는 캐릭터를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이게 캐릭터를 역으로 설정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이제 지난 이야기까지 시즌2까지 저희가 공부했던 책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요. 세이브 더 캣에서도 그렇고, 시나리오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토리를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스토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설정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구축하는 방법에 이 시드필드는 2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했었던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합한 캐릭터들을, 그러니까 소재가 정해졌을 때 그에 적합한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 하나와, 지금 말하는 오늘 함께 할 2번째 방법은 인물을 먼저 창조하고 이 인물로부터 해서 욕망, 행동,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인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정하는 방법, 이 2번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2번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시드필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제자들과 이런 재밌는 캐릭터 만들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사안에 있었던 하나의 예를 우리한테 들어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하래요. 일단 질문은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특수한 걸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피아니스트나 이런 캐릭터들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인터뷰하거나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사건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요. 시드필드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봐래요.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에서 특별한 걸로 이동해서 가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배경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에피소드, 즉 내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학생들과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대요. 우리 등장인물을 한번 창조해 보도록 하자. 내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다가 어떤 학생이 보스턴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는 보스턴에서 왔어요 라고 누가 답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또 다른 애가 아니에요, 그녀는 보스턴 출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로 정하게 됐대요, 이 캐릭터를. 그런 다음에 몇 살인지 정했대요. 20 몇 살. 그리고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좋다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투자가 보장되는 시나리오는 그것을 연기할 만한 투자가 보장되는 캐릭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보면 20대 초반의 남자 혼자 원탑으로 끌고 가는 시나리오를 쓰기가 힘들어요. 그랬을 때 흥행이 보장되는 배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오히려 40대 중후반이 많은데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병헌 배우님이나 송강호 배우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경구 배우님이나 기타 등등, 또 황정민 배우님이나 이런 분들을 딱 떠올려 봤을 때 나이가 40대 혹은 50대는 안 되셨나? 40대 후반 정도, 40대에서 40대 후반 정도를 주인공으로 세팅을 했을 때 이분들이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이들 이제는 점점 조금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고민을 했대요. 이 사람은 그 20대에서 30대 여성, 이때 당시 여성을 했을 때 배우는 줄리아 로버츠, 카메론 디아즈, 니콜 키드먼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캐릭터를 20대에서 30대로 하자라고 정했던 거고요. 이름은, 성은,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그 사람의 배경을 만들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녀의 부모는 어떤 분인지 이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누군지.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의사의 부인, 아버지는 의사로 정했대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은 라이어넬 타운센트. 그의 배경은 이런 결론이 보스턴 보수적인 사람이고 보스턴 의대에 다니다가 결국 세인트 루이스로 가서 워싱턴 대학에서 인턴 생활을 한 사람으로 정했고 굉장히 보수적인 남자로 아버지를 정했대요. 어머니는 의사의 부인이 되기 전까지는 교사를 했던 사람인데 보스턴에 이 주인공으로 설정한 사람의 아버지를 만나고 임신을 해서 일을 그만둔 여성으로 설정했대요. 세라의 부모님이 결혼한 것은 20대 후반이고 30대고 언제쯤 했을까라고 결정했을 때 그들이 뭐 베트남 전쟁이나 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부부 사이는 어떨까라는 이제 세라가 커왔던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세라는 언제 태어났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70년대 초중반 4월 양자리를 생각했대요. 그리고 외동딸로 정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외로운 아이였대요. 외동딸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원했지만 안 됐고 10대가 될 때까지는 엄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 후에는 조금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설정했대요. 아버지는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원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라는 사내 같은 여자아이가 됐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와는 또 반감을 사는 갈등을 야기하고 말았대요. 근데 이런 것들은 훗날 남녀 관계에서 세라의 남녀 관계에서 한 번 더 드러나게 되겠죠. 세라의 가족은 일반적인 다른 가족과 유사하지만 극적인 효과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갈등을 상세히 묘사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가족들의 관계에 대해서 쭉 정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기적으로 쓰기 시작했대요. 아주 어렸을 때 세라는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고 싶었을 텐데 어머니는 항상 그녀의 희망을 반대했대요. 그리고 왜냐하면 의사란 것은 굉장히 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는 굉장히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고 맵시 있는 사람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었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세라는 고등학교 시절에 활동적이고 사교적이었지만 반항을 시작했을 거래요. 지독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지만 성적이 좋았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내에서 뭔가를 반대하는 모임의 대표가 됐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 시기에 부모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세라를 지켜봤지만 깊이 이해하거나 굉장히 관심 있는 편은 아니었을 거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반항적이듯 세라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는데 부모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했는데 지배체제를 바꾸는데 일조하고 싶어져서 정치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하면서 엄마는 굉장히 실망했을 거래요. 어쨌든 그래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정치학과 대학원생과 연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반항적 기질에 근거한 세라의 캐릭터의 한 부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구체적으로 적는데요. 드라마는 갈등에 있기 때문에 긴장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물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인물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배경들을 쭉 만든 다음에 내용을 창조해 보기로 했대요. 실제적인 내용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했던 것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내부적 삶을 얘기한 거예요. 전기적인 어떤 요소들을 채워나간 거죠. 보스턴이란 한 장소에 시작해서 부모와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전기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극적 요구, 관점, 태도 변화 등을 할 수 있는 그 베이스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외부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창조를 하셔야 돼요. 직업적인 삶, 개인적인 삶, 내밀한 삶에 대해서 만드는데 배경은 이 외부적인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사회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살았을 때를 언제로 칭할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세라에게 작용하는 외부 요인으로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로 원했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전쟁이 있죠. 걸프전이 있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도 있고 이라크 전쟁도 있어요. 그때쯤에 일어났던, 그 시기에 세라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났던 어떤 전쟁들이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배경으로 베트남 전쟁을 선택을 했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선택하는 순간 세라에게 작동하는 배경과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시대상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옷을 입힌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회적 사람들이 함께 작용과 반작용을 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대를 정해서 어떤 것을 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물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창조한 세라라는 인물은 베트남 전쟁에 함께 있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직종 같은 것을 굉장히 또 정해야 되잖아요. 직업을 정해야 되는데, 배경은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직종은 사상이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반항적인 세라를 우리가 설정했기 때문에 일단 독립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을 했고, 자신의 소신과 인생에 헌신하는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결론에 이르렀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972년 뉴욕 세라에게 영향을 준 외부 요소는 닉슨 대통령이 있었고, 그때 일어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고 미국은 신경증적 피로에 쌓여 있었대요.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고, 그 시기에 맥거번이 예비 대선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대부가 개봉하고 차이나타운은 제작 중인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런 배경에서 세라가 가장 이 배경을 바탕으로 자신의 특성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바로 선거운동이면 어떨까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참여하는 누군가, 세라가 뉴욕에 있는 맥거번의 선거운동에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면 어떨까라는 것을 정했고, 이게 토론의 핵심이 됐다는 거죠.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게 바로 토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에서 주제는 인물과 행동과 인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시나리오라는 것의 주제는 뭐 정의로운 것, 존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물의 행동과 인물 자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선택하고 나서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맥거번 사무실에서 있던 정의로운 우리 주인공 세라가 무엇을 발견하고 뭘 어떻게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잘 정한 것들은 뭐에 해당하냐면 인물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관점이 정해졌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을 만들어내고 배경과 내용을 창조하면서 중심을 주는 것은 이 내용들을 다 잡아서 넣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런 과거를 가진 누군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을 잊으셨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인물에 대한 것을 엄청 상세하게 적었더니 어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랬어요. 이걸 어떻게 다 영화에 넣느냐, 우리 영화에는 해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걸 적었을 때 해상이 넣겠다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은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넣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물을 정하실 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현실의 발을 갖고 있으면서 그 인물의 전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영화에서 그 과거가 전부 다 드러나지 않아도, 세라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어떤 말을 들은 그거에 트라우마로 작용돼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세라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용이 된다는 거죠. 세라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극적 서사 구조를 만들어 갔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됐대요. 보여드릴게요.
원자력, 자, 주인공인 세라 타운센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했다. 1970년대 젊은 여성 변호사가 원자력 발전에서 위험한 근무 환경을 발견한다. 아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직업을 또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바꿔본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사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변호사라는 결론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정한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극적 상황과 연결해서 발전시켜 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압력과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치적 부패를 폭로하는 데 성공하고 노동자와 주변 지역사회에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발전소는 폐쇄된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준 과정 이후에 어떤 것들을 하냐면 극적 서사 구조에 맞춰서 사람을 이 인물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해봤다는 거예요. 일단 어떤 것들이 여기 시드필드가 말하는 산막 구조에서 액트 1, 액트 2, 액트 3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일단 원자력 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문제로 적어서 액트 1을 설정했대요. 노동자가 오염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시각적으로 극적인 시퀀스를 만들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원자력에 대한 그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 인물에 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계획에 따라서 누가 좋으면 될까 생각하다가 이제 변호사를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선거운동 사무실로 처음에는 이제 설정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일을 해주고 싶어서 선거운동 사무실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했을 때는 수동적인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로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담당 변호사로 세라가 선택되고 노조 임원들은 그걸 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조에서 이제 맡게 된 사람 이 사람인데 경험이 없는 그런 여자 변호사로 설정했기 때문에요. 시대적 배경이 70년이기 때문에 1970년이기 때문에 여자 변호사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던 때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그러고 나서 액트 2의 대립을 해야 돼요. 세라가 이것과 정치적 연관성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게 액트 1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액트 2에서는 대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원자력이라는 것이 원자력에 대한 은폐라는 것이 정치적인 음모일지도 모른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는 게 나오고 그리고 구성점 2는 누군가가 진짜 이게 정치적 음모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를 가지고 오거나 얘가 찾게 되는 게 구성점 2래요. 액트 3은 해결인데 발전소의 노동자 도움을 받아서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기준과 관계되는 정치적 음모를 폭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무리가 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긴 이상한 얘기들을 제가 두서없이 늘어놓는 것 같지만 전체를 보시면 이거예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 전사,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시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시대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를 하나하나 계산해서 해보다 보면 그 시대를 표현하고 그 인물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직업을 구할 수 있고 그 직업은 처음에 딱 세팅한 대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극적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주인공이 가장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인물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을 가능한 직업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선 변호사로 바꿨죠. 그리고 나서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인물로 설정을 했는데 또 중요한 점은 어떤 결론에 이르더라도 이걸 하래요. 가능한 한 긍정적인 결말을 생각하래요. 일단은 영화는 예술이지만 어떤 예술이나 오락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포감을 느껴서 즐겁든 뭔가를 추리하다가 즐겁든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시나리오들은 죽음, 자살, 부상, 파괴로 끝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중간 단계에서 마무리를 할 때 감정을 올리기가 좀 힘들고 사람들이 찝찝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맨스를 다루고 약간 비극적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은 타이타닉 같은 거죠. 누군가는 죽었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로즈의 마음속에서 그 두 사람의 사랑은 겉모습에선 죽었지만 끝나지 않은 사랑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의 어떤 전사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보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 여러분의 영화를 보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를 듣고 싶은 게 관객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행복하고 싶은 게 관객이라는 것을 기억하래요. 원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되 이야기의 인물은 진실되게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된대요. 우리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오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한 진실된 있을 법한 인물을 잘 세팅해서 만든 다음에 극적 이야기 구조 속에서 관객들에게 그걸 보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한 글을 쓴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인공 세라 타운센트를 이렇게 세팅을 했다는 거죠, 자기는. 이런 두서없는 과정들, 질문들을 통해서 인물이 만들어지는데 한 몇 시간 정도만 투자하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이디어를 창안내고 인물을 창조해서 글을 내용 속에 쏟아 넣는 방법 한 가지와 오늘 함께한 인물을 먼저 창조하고 행동과 이야기가 인물로부터 떠오르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떠오른 인물을 여러분이 극적 상황 속에서 갖고 와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이나 확인하신 다음에 능동적이지 않다면 그 직업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직업이 능동적으로 우리 주인공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인지 아닌지요. 오늘은 좀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어서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도움되기를 바라며 잠시 동안 여러분의 캐릭터는 어떤 인물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말 충분하게 있을 법한 진실된 이야기로 보이게끔 하는 주인공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두 다 잘 팔리는 이야기가 되길 바라면서요. 저는 오늘 여기서 그만 떠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좋은 글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